자, 2-2-3 직권의 변화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1번 2018년 11월 9일 통합과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판의 경계와 주변 지형의 단면을 나타낸 건데요. 기억, 가에서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 맞죠? 예, 판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찌그러지면서 해령이 생기고 그 사이에 V자 계곡, 열곡이 생기고 그런 판이 생성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이어 나에서 판의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단단해서 얇고 단단해서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디귿 보면 해양판은 가에서 소멸되고 나에서 생성된다는데 거꾸로죠. 오히려 가에서 생성이 되고 발산형 경계에서 생성이 되고 나에서 수렴형 경계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픽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2번 제끼고요.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2019년 3월 고2지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 ABC와 맨칠 대류를 나타낸 건데요. 자, 기억 A에서 A는 지금 발산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는 이제 판과 판이 벌어지는 부분에 틈이 생겨서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와서 화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다음 B는 보니까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습곡산맥이 발달할 수가 없죠. 여기는 그냥 지진만 좀 일어납니다. 화산도 안 일어나고요. 다음 디귿 C는 지금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기본적으로 멘틀이 모였다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고2 지구학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탐보라 화산의 위치와 화산 분출에 의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19세기 북반구의 아일랜드에서는 감자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극심한 기근이 발생하였다. 감자의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뜬금없죠. 여기가 아일랜드인데요. 여기 남반구에 있는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여 분출된 많은 양의 화산재가 햇볕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폭발로 산 정상이 약 1500m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기온은 화산재로 인해서 낮아졌겠죠. 네, 틀렸고요. 이 화산 폭발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피해를 줬고요. 일단 화산 폭발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역시 5번 문제는 제끼다웃 수업 시간에 풀었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고2 지구학원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주요 판 경계 및 판 경계에 위치한 세 지점 A, B, C를 나는 어느 판 경계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는 보존형 경계 맞죠? 서로 어긋나고 있잖아요.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서로 어긋나고 있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다음 니은 나에서는 해령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해령은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나는 지금 베니오프대가 보이죠? 섭입대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얘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령이 아니라 해구 그리고 뭐 호상열도 그리고 그 와중에 대륙판이 있으니까 습곡산맥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겠죠. 일단 니은 나와 같은 판 경계는 B보다 C에서 발달한다 했는데 자, B는 수렴형 경계, C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곳은 B에서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거꾸로 적어놔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문제입니다. 2020년 3월 고2 지구학원 2번 문제고요. 그림은 백두산이 폭발한 후 2시간 및 18시간이 지났을 때 예상되는 화산재의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옳은 곳으로 골라라. 기억 화산재는 주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했을 것이다. 여러분 북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남풍이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요. 북풍이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오면 이렇게 바람이 부르겠죠.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그 방향으로 화산재가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분출된 화산재로 인해 대기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오히려 증가하겠죠. 반사해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은 우리나라 주변의 환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DD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자, 8번 2020년 3월 고위지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해령 부근의 판경계 AB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는 무슨 경계입니까? 발산형 경계고요. B는 보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A의 하부에는 발산형 경계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겠죠. 상승해야지 요 판을 뚫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면서 판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B.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화산 활동은 보존형 경계보다 발산형 경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죠.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9번 2020년 11월 고1 통합과학 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발산형 경계를 나는 보존형 경계를 나타낸 겁니다.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과 그 열곡이 발달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나에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해양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보존되고요. 자, 화산 활동은 가보다 나에서 활발하다. 거꾸로죠. 오히려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그 새로 생긴 틈으로 화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 그 틀렸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고위지구학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해령 부근의 해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자, 기억에서는 기억은 보니까 판이 요래요래 움직이니까 보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보존형 경계든 발산형 경계든 수렴형 경계든 기본 옵션은 지진은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겠고요. 자, 퇴적물의 두께는 오래될수록 오랜 시간 퇴적이 되니까 두껍습니다. 그럼 중에 보면 그 판은 어디서 생깁니까? 요 발산형 경계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죠. 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잘 나이가 어리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오래된 지층이 됩니다. 오래될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겠죠.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A 쪽이 퇴적물의 두께가 더 두껍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니은은 B에서 두껍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A, B가 바뀌었고요. 자,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형 지각이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 부분에는.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고위지구학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멘틀의 운동으로 어떤 판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 냄비에 우유를 붓고요. 표면에 코코아 가루를 뿌려서 코코아층을 만듭니다. 냄비를 가열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먹겠죠. 실험 결과를 보면 코코아층이 갈라진 틈으로 우유가 끓어오르고 코코아층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 후 서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는 바로 그 연약권을 의미하고요. 멘틀에 코코아층은 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연약권, 멘틀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니은은 판에 해당이 되죠. 이 실험은 판의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상승하면서 벌어지면서 코코아 판을 벌리고 있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었고 12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서 뺍니다.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2022년 3월 고위지구학원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판 경계 ABC를 나는 ABC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기억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네요. 자, 보면은 질문들이 보면 뭐 습곡 산맥이 형성되어 있느냐, 화산 활동이 한발하느냐, 판이 소멸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논리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1번부터 넣어보는 거죠. 예. 그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기억에 습곡산맥이 형성되었느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어보면 습곡산맥이 형성되었느냐? 얘가 A가 됩니다. 그럼 맞는지 볼까요? A 보면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고 있죠. 그럼 습곡산맥이 형성되니까 맞네요. 그리고 B하고 C는 대륙판이 안 보이죠. 그래서 습곡산맥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질문은 이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니은 질문에 화산활동이 활발한가 한번 넣어볼까요? 자, 화산활동이 활발한가 넣어서 B하고 C를 나눠보면 B가 화산활동이 활발하고요, C가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B가 들어가고요, 아니오에 C가 들어가는데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맞네요.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너무 대충 푸는 것 같나? 네. 대충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듣고 있네요. 대충 안 듣는 애들도 많고. 14번 문제입니다. 2022년 3월 5일 지구학원 19번 문제입니다. 그리면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 주변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인 지진의 발생 지점을 나타낸 것이고, 글은 A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설명이다. 12월 14일에 A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하였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지진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죠. 일단 니은, 지진의 판을 중앙부보다 경계 부분에서 주로 마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디귿, 동그라미 니은, 지진 해일은 해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일으킬 수 있죠. 너무 당연하네요. 그래서 기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수업시간 했었고요. 16번 2022년 11월 9일 통합과학 1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판 경계 A와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는 가의 X에서 X' 구간에서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얘가 파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요 X쪽에 있는 판은 최소한 그 해양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렴형 경계에서 파고 들어가는 것은 해양판밖에 없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억 보면 A는 발산형 경계에다 있는데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섭입대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서로 수렴하는 것이 화살표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카타오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될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인접한 판의 밀도는 요 X쪽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들어갔죠. 그래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이쯤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뜨거. 2023년 3월 5일 지구학원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화산활동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2022년 1월 15일 통가 주변의 해저 화산이 폭발하였다. 이로 인해 멀리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도 해일에 의한 파도가 관측되었으며 분출된 화산가스와 화산재로 인해 통가 주변의 해양 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해일에 의한 파도의 높이는 통가 해저선에서 먼 곳일수록 낮다 했는데요. 자, 보세요.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자, 이게 그 파도의 높이에요. 파도의 높이인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멀고 파도의 높이가 낮죠. 네, 요 두 개를 또 비교해 볼까요? 역시 얘보다는 얘가 더 멀고 파도의 높이가 낮습니다. 근데 얘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근데 얘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얘보다 얘가 먼데 파도의 높이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하고 파도의 높이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그 규칙에 예외가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자료 해석을 통해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뭡니까? 분출된 화산가스는 통가 주변의 해양 산성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화산활동은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 시간 했던 겁니다. check it out.
자, 19번 2023년 3월 고2지구과학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플룸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물엿을 비커에 담고요. 촛불을 이용해서 비커 밑면을 가열합니다. 그럼 비커 내부의 물엿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요. 비커 바다 쪽에 가열된 물엿이 이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밀도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중력보다 부력이 더 커져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불은 뭐에 의미가 되냐면 외핵에 비유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외핵에 비유가 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막 끌어서 움직이는 부분은 멘틀에 비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커 바닥은 멘틀과 지각의 경계가 아니라 멘틀과 그 외핵의 경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열된 물엿은 가열되기 전보다 밀도가 작아지죠. 부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상승하겠죠.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23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평양에 위치한 탐사 해역을, 표는 해저면의 저 지점 A에서 F의 수심을 알아내기 위해 음향 측심법으로 측정한 음파의 왕복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탐사 해역에서는 해령 또는 해구가 존재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기억. A의 수심은 9,000m보다 깊다 했는데요. A의 왕복 시간이 6.6초예요. 왕복 시간입니다. 그럼 한 번 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거의 절반인 3.3초가 되겠죠. 그럼 3.3초에다가 음파의 속력 1500m/초를 곱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4950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m보다 얕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그대로 곱했으면 틀렸을 수도 있겠죠. 왕복 시간이니까 그 절반을 곱해야지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탐사 해역에는 해구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C하고 D 부분이 갑자기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다의 구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얘네들은 이제 멀어진다라고 멀어지는 게 아니죠. 해구가 존재하는 것은 수렴형 경계니까 이게 가까워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F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 답이지만 니번이 아니라 이치번이 답이었던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2번이 아니고 1번이었기 때문에 21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요. 아닙니다. 자, 21번 2023년 11월 9일 통합과학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튀르키예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어느 날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고 여러 차례 지진이 이어서 나타나서 큰 피해가 일어났다. 판과 판이 만나는 이 지역은 과거에도 지진이 발생하였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동그라미 기억. 여러 차례 지진은 주로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을 하죠. A 지역은 두 판이 어긋나는 경계에 있다. A 지역은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보존형 경계죠. 서로 이렇게 비껴나가고 있는,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소멸과 생성이 일어나지 않고 보존되는 그런 경계이고요. 그 지진의 주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이죠. 그래서 기니디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